안녕하세요. 5월에 저희 메인 수요일 날 마지막 오늘 OM입니다. 5월의 마지막 OM을 맡은 에메랄드 우지연입니다. 앞에 영상 좀 유심히 보셨어요? 내년 회계년도 저희가 또 발표가 났잖아요. 리더십 세미나 비전 트립이 발표가 나서요. 시드니에 대한 영상이 따끈따끈하게 지난주 화요일 날 본사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공유를 했고요. 제가 왜 웃었냐면 제 사업 설명에도 뒤에 그 영상을 넣었는데 이따가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 운동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25센트 라이드도 많이 타시는데 피트니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피트니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요가를 하시거나 이렇게 요즘 또 조깅이 아니라 마라톤 이런 거 엄청 유행이잖아요. 주말마다 마라톤 대회에 있어서 뭐 제 지인도 엄청 나가고 막 뭐 저희 남편도 일본에서 10km를 뛰겠다고 맨날 아침마다 뛰고 난리도 아니에요. 사장님도 지난주 나갔다 오셨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다 이러는데 요즘에 몸만 피트니스 할 게 아니라 또 하나 새로 나온 단어가요. 경제 피트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쉽게 아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재테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재테크는 재물재자에 테크닉이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재물을 가지고 테크닉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피트니스처럼 저도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바디 프로필 찍어봤는데 한두 달 안에 이렇게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도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내 경제 자산을 늘리는 경제 피트니스라는 용어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요즘에 이제 쓰이고 있는 단어고요. 재테크 보시면 다들 관심 있잖아요. 재테크 뭘로 하고 계세요? 제 주변에 제가 이제 딱 40대 후반 얘네 걸려 있는데 제 주변에 무슨 모임 나가면요 다 재테크 얘기해요. 이제 요즘 가상화폐 얘기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금 사야 된다. 지금 떨어졌다. 뭐 비트코인을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비트코인 막 1억에서 8천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0.1주씩 나눠서 사는 게 있대요. 0. 몇 주씩. 그래서 뭐 지금 그걸 해야 된다, 주식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냥 보험저축을 넣어놔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요즘 재테크는요, 애들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중고거래랑 리셀이에요. 그래서 나이키 운동화 같은 거 당첨되면 당첨되기도 너무 힘들지만 당첨되는 순간 리미티드 에디션을 가지면 그게 막 10배 가격으로 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청소년 아이들이 보통 이 정보를 얻는 게 어디냐면 주로 유튜버, 그다음에 뭐 인터넷 검색, 걔네들이 정보를 얻는 게 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공인된 정보지 그게 굉장히 소수만 하는 알짜배기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또 MZ세대들은 어떤 걸로 재테크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하냐면 그래도 예적금이 낫다. 까먹지는 않는다. 뭐 다 해본 거예요. 뭐 가상자산 다 해보고 한동안 한 3, 4년 전에는 집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해가지고 막 다 집 샀잖아요. 다 집 샀는데 대출 막 이빠이 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대출금리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 지금 어떤 마인드로 살고 있는지 한번 MZ세대보다 더 어린 우리 이제 아이들 세대요. 10대 아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챗 GPT, 이걸 만든 샘 엘트만은 10대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죠. 최근 국내에서도 창업 전선에 뛰어든 10대들이 있습니다. 세뱃돈을 밉천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 이들을 윤정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의 한 화장품 회사로 중학생 권준 군이 출근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신제품 회의. 무슨 일을 하는 걸까? 10대가 많이 쓰는 화장품은 있는데 10대를 위한 화장품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10대만을 위한 성분과 10대한테 인기가 많은 컬러. 권 군의 사업 미천은 세뱃돈이었습니다. 7살 때 미니카 사업으로 일단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40만 원으로 아마 800만 원까지. 이 돈은 자판기 사업, 주식 투자로 이어지며 수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아들 덕분에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정말 빨라요. 8살 때 개인 방송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채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안 했으면 큰일 났을 뻔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대학가 프린트 매장입니다.
김혜민 씨는 직원이 아닌 사장입니다. 혼자 차리셨어요? 아니죠. 저 이제 뒤에 계신 분하고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런데 일상에서 점점 사라지는 복사집을 연 이유가 궁금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인당 사용하는 종이가 40만 장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막상 집에 프린트기를 두자니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프린트할 곳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허점을 노려서 요즘 걱정은 다른 성인 사장님들과 같습니다. 요즘 금리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당장 뭐 대출을 받거나 목돈을 마련해서 새로운 사업체 하나를 열기에는 10대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 사업가. 하지만 어른들 시선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대학이 아직 한국에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대학을 가지 않고도 성공하는 사례들이 계속 지금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일자리가 줄고 있고 청년들의 그런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또 현저히 줄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뭔가 창업 같은 거를 추천하고 싶긴 해요.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이 10대 아이가 이렇게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10대 때부터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본인 사업체에 이렇게 관심이 있냐면 이제 알아요. 뭘 아냐면 지금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최초의 세대인 거를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을 건 부모보다 가난해지니까 부모님도 못 믿겠는 거예요. 한국의 2030 세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됐다. 단군 이래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의 출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지금 저희 세대는 보면 부모님들이 엄청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교육열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면 부모님 세대보다는 조금 삶의 안정을 가지는 세대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또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요즘 보시면 이렇게 뭘 해도 쉽지 않고 재테크도 쉽지 않고 그래서 10대 아이들은 막 창업을 또 생각하고 있고 이런 세대에 이게 작년 재작년에 언론에 나왔던 아메와 관련된 기사들인데요. 동아일보에 보면 세계적인 비즈니스 멘토 필립 코틀러가 같이 아메와 함께 컨벤션 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아메이가 ESG 경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 일간지에 지금 쫙 나와 있는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건지 본사 자료를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1, 2, 3, 4.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 네,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을 지금 뭐의 하나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제가 초기에 경제 피트니스 이야기를 하면서 재테크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린아이들 창업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옆에다 끼고 갈 수 있는 지금 다 메인잡 있으시잖아요. 메인잡 있으시니까 플러스 알파로 끼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재테크 개념 또 하나의 어나더 잡의 개념으로 한번 이 사업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아메 본사인데요. 저는 2010년, 11년 이렇게 두 번 갔다 왔는데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고요. 크기는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 여기서 세제부터 화장품까지 다 제조를 하는 제조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는 1991년도에 들어왔고요. 이건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예요. 예전에 보면 그들은 도시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저희 창업자 두 분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 거리를 가봤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그랜드 레피즈라는 도시에 가면요. 큰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버스 타고 한 4시간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시카고에 내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한적한 시골 같은 곳인데 미시건주가 쭉 가면 안병동도 있고요, 소아병동도 있고, 그다음에 아레나도 있고, 뭐 박물관도 있고, 엄청난 큰 건물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큰 건물들 이렇게 가다 보면요, 다 베넨델, 디보스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나오겠지만 도심의 호텔, 컨벤션 센터, 병원 등 있고 법인이 기부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부만 1억 5천만 달러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도시에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서 창업을 해서요. 거의 도시 하나가 아메이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실제 제가 본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이 의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추측을 해봐라. 누가 썼던 의자인지. 그러니까 리치 디보스의 의자가 하나가 있고요. 제베넨델의 의자가 있거든요. 두 분의 성격이 완전 달랐다고 하죠. 여기보다 아마 저쪽 사진이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블랙 의자는요.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그냥 엊그제 산 것 같은 의자고요. 갈색 의자는 다 달았죠. 다 다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셨을까요? 네, 제베넨델 굉장히 학구적이고 늘 공부하고 책을 읽고 이랬던 제베넨델 회장님 작고하신 그분이 앉아 계셨고 저 검정색 의자는 누가 앉지 않았던 의자예요. 원래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의자인데 리치 디보스 회장님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주차장에 내려서 집무실인 3층에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 다 만났는데 그분의 강아지가 언제 아팠는지, 아이는 학교에 갔는지 이러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집무실 올라가기까지 거의 뭐 한두 시간이 걸렸다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창업하셨을 때 하나 약속했던 말이 있대요.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가 뭐가 힘든 일이 있거나 뭐가 잘 비즈니스적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이 말만은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게 뭐냐면요. 내가 그때 그러자고 했잖아. 그 말 하지 말자고 딱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 2세대, 3세대 경영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식구끼리도 동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같은 가족끼리도 동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65년? 이제 5년 후가 되면 70년이 되는데 70년 동안 그 두 가문이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가문의 사업으로 연결되기까지 서로를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그 신념을 지켜가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직접 판매 1위 기업입니다. 아메이는. 그리고 직접 판매 기업에서는 1위고요. 누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타민 브랜드는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뉴트리라이트를 드시고 계신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했고 아마 특허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별리사가 엄청 많은데 출원하고 출원 진행 중인 특허가 750개가 넘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회사래요. 삼성이나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데도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체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걷다가 좀 큰 건물 있네? 그럼 다 베넨델, 디보스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요. 기부를 하는데 어떤 기부를 하냐면 돈이 안 될 것 같은 재단, 그러니까 암센터, 소아병동센터 이런 것들을 계속 기부하면서 연구하고 있죠. 이건 실제로 제가 본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특허의 벽입니다. 저희가 쓰는 아메이 제품에는요. 엄청난 특허가 있는데 그 특허 하나하나마다 다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특허가 많나 했더니 우리나라는 연구원들이 특허를 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인센티브 좀 받고 그 특허가 바로 회사 소속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메이에서는 특허를 딱 내면요. 20년 동안 그 연구원이 그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로열티를 20년 동안 계속 그 개인이 받죠. 그래서 특허 하나만 내면 이 글로벌 아메이에 있는 그 연구원 직원은요, 아주 그냥 가세가 다 피는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불철주야,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로 유명하고요. 제품이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감을 때까지 쓰는 모든 제품군들이 다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뉴트리라이트예요. 이건 뉴트리라이트 농장. 지금은 연구 농장으로 된 캘리포니아 농장에 갔을 때 사진인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러니까 거의 생태농법 100% 유기농이잖아요. 화학비료 하나도 안 쓰고 콩과 식물을 심어서 쫙
덮어가지고 질소를 만들고 이래서 자연 비료를 만드는데 경작을 할 때도 이 지렁이, 이집트산 지렁이가요. 얘네가 수직 운동을 땅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들이 아니라 수직 운동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땅에 구멍을 내서 땅이 숨 쉴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역할을 이 지렁이가 하는데 실제 엄청 많아요. 이렇게 삽으로 팠더니 지렁이가 이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렁이도 있고 뭐 양, 네, 무당벌레 이런 아이들이 저희가 뉴트리라이트 농장의 직원이죠. 실제로 지금 뭐 계속 이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기사로는 2022년에 동아일보에 철저한 재생 농법으로 건강한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다 세계 판매 1위입니다. 보시면 비타민 및 식이보조제 넘버원, 어린이용 비타민 넘버원, 오메가3 판매 넘버원, 단백질 넘버원, 170여 가지 식물로 그다음에 100여 명의 과학자와 함께 만드는 유일한 비타민 회사죠. 농장을 갖고 있고 그 농장에서 생태농법으로 만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더블X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논문이 실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꽤 오래전에 나왔던 2014년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더블X가 DNA 손상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손상을 감소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때 약사공론이라는 신문과 중앙일보 헬스 미디어에 대서특필된 자료고요. 실제 이거는 미국 특허청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들어올 제품이에요. 에크너시아라는 제품인데 미국이랑 일본 암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가면 일본 매장에 가서 꼭 이렇게 막 한 3통씩 사와요. 에크너시아가 감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본 암에서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 얘랑 갈이랑 비타민 C랑 같이 3개를 해가지고요. 그 면역 특집 3종 세트로 프로모션도 엄청나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 특허청에 있는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번호입니다. 크게 보면요. 이제 특허 번호가 있고 이러이러해서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특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효능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올 건데 이제 제약회사에서 에크너시아가 들어가 있는 약간 감기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약회사의 여러 가지 일로 이런 기능성 제품이 못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법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곧 들어올 아주 기대되는 신제품이고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리. 아미 이제 사업 설명을 듣고 제품을 한번 바꿔봐야지라고 했는데 가장 늦게 바꾸시는 제품이 화장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다 화장품을 여기저기 전전하시다가 본인한테 딱 맞는 걸 하나 쓰신 분들 이렇게 딱 찾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안 바꿔요. 왜? 뒤집어질까봐. 다른 거 쓰면 뒤집어질까봐. 그런데 저희 아티스트리는 보면요, 미국, 우리 미스 코리아 말고 미스 아메리카. 미국에서 제일 예쁜 친구들의 공식 화장품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나머지는 다 백화점에서 보이는 브랜드죠. 시세이도, 랑콤, 클리니크, 에스테로더, 그 다음에 샤넬이랑 시세이도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아티스트리가 제일 위에 있는 거. 아티스트리는 명품 5대 브랜드, 저기 보면 탑5 브랜드죠. 아티스트리 명품 탑5 브랜드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4개 브랜드는요, 백화점 1층 매장에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어떻죠? 비싸죠. 저도 가끔 이제 일본에 살 때 누가 면세점에서 그런 거 사와요. 샤넬 샤땡 립스틱, S대 땡땡 립스틱. 그러면 제 돈으로는 못 사지만 받으면 일단 써보긴 하거든요. 써보긴 하는데 립스틱 같은 거 쓰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타사 걸 쓰면요, 입술이 이게 다 일어나요. 껍질이. 근데 아티스트리를 계속 쓰다가 타사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립스틱 유목민, 샴푸 유목민들 제가 한번 저희 제품으로 발을 들이면 못 빠져나갑니다. 왜? 가성비가 너무 좋거든요. 똑같은 가격이면 품질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똑같은 가격이면 품질이 너무 좋고 품질이 똑같은 가격이 너무 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쓰는 화장품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샴푸도 그렇고, 샴푸 저희 얼마대예요? 2만 원대죠. 네, 2만 원대 탈모 샴푸가 42,000원. 제가 요즘 탈모 인구가 너무 많이 나요. 탈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신경 쓰시는 분들이 백화점 가서 1층에 아베땡 많이 쓰시거든요. 아베땡 샴푸.
아베땡 샴푸가 탈모 샴푸, 탈모 라인이요. 1리터가 좀 안 되는 게 198,000원이래요. 저희 거 얼마? 42,000원. 몇 배? 5배. 저희가 백화점에 나가면 얼마가 된다? 2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유통,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유통 때문에 저희가 건 워낙 쌉니다.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25센트 라이드. 열심히 타고 계시나요? 실내 자전거를 좀 타셨던 분들은 알아요. 딱 올라타는 순간 엉덩이가 안 아프네? 그리고 소리가 안 나네? 밑에 집에 신경이 안 쓰이네? 그래서 동일한 사양의 이 스피닝 자전거를 찾아봤습니다. 얼마냐면 594만 원. 저희 거 얼마죠? 152만 8천 원. 그래서 거의 4분의 1 가격이잖아요. 왜? 유통. 직접 판매이기 때문에 그 유통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품의 질이 동일하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렇게 운동화 항상 옆에 놓고 잘 열심히 타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운동하고 나서 발 마사지기. 저희 꼬맹이가 이제 발레 하거든요. 발레 갔다 오면 너무 걔는 이렇게 발가락으로 쓰니까 발이 피곤하잖아요. 갔다 오면 꼭 이거 해요. 이거 하고 제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맨날 갖고 돌아다닙니다. 누가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건데 이것도 저희 요 쇼핑백에 딱 들어가요. 챙겨서 출동하는 거죠. 카페에서도 이제 끼는 거예요. 어디 노트북 꼽는데 해가지고 끼면 출장 나왔습니다 해서 15분 동안 마사지 해드리고 또 체험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또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엘사백. 요즘 탈모로 고민하신 분들이 20대부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아침마다 쓰거든요. 오늘도 이제 밤에 쓰거나 아침에 쓰거나 하는데 제가 쓸 때마다 인증샷을 남겨요. 왜 남기냐면 제가 관리하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그러면서 보내라고 합니다. 빨리 써서 보내라. 제 친구 머리 빠져서 너무 고민되는 이 친구. 또 한 분의 친구. 이분은 제 선배님이신데요. 제가 지금 교정 중이신데 제 주치의예요. 주치의. 그래서 권했더니 남자분들은 한 50대가 되면요. 여기 이 M자부터 탈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앞머리를 내리고 파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마를 해서 약간 숱이 풍성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살짝 내렸는데 머리가 엄청 가늘다. 그럼 그분이 엘사백을 전달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엘사백을 전달했더니 시간이 없으니까 진료 보실 때 이렇게 쓰고 보시고요. 또 한 명은 이 친구도 너무 바쁜 친구랑 전달을 했는데 못 쓴다는 거예요. 못 쓰면 어떡해요? 쓰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차에서 써라. 차에서 충전하고 차에서 써라. 그래서 차에서 맨날 쓰면서 나 차에서 썼다라고 인증샷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막 제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전달을 하고 나서 중요한 건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부심이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넘버원 제품, 그다음에 화장품 늘 언제나 탑5 안에 들어가고요. 세제 넘버원, 그다음에 퍼스널 케어도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메가 시작된 게 에롯이라는 생분해성 계면활성제인 세제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실천하는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 아메이 홈이라고 아예 브랜드 네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를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엄청 많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잘 안 쓰시고 제 친구 중에는 그거 갖고 다녀요. 뭐 갖고 다니냐면 젓가락. 왜냐면 나무 젓가락 쓰기 싫어가지고. 지구에 해가 된다고. 뭐 텀블러 갖고 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요즘 그래서 종이컵 쓰거나 뭐 이렇게 쓰면 약간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1959년부터 환경을 생각한 회사고요. 이따가 저기 화장실 갔다가 딱 나오시면 이 문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에 너무 더운 나라 동남아 같은 데서는요. 약간 엉김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엄청 컴플레인을 한 거죠. 아니 이거 엉겨서 쓸 수가 없어 섬유유연제 바꿔줘라 아니면 안 엉기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엉기게 하려면 진짜 0.1% 그 합성 화학 첨가물을 살짝 넣으면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넣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천연 제품으로 엉기지 않게 하는 걸 개발할 테니까 그 사이에 다 환불하십시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거에 가장 포커싱한. 저는 그래서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심하고 쓰는 제품이고요. 저의 이제 바람은 뭐냐면 제가 쓰는 모든 제품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나름 깐깐한 주부라 마트 가서 오뎅이나 햄 이렇게 살짝 뒤에 다 보거든요. 오뎅에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들어있나, 햄에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나, 되도록이면 그런 거 안 들은 거 사려고 꼼꼼하게 보는 엄마인데 그러면 제품 하나 살 때 어때요? 엄청
엄청 찾아봐요. 뒤에 찾아보고 분석하고 분석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어쩔 때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아메에 들어온 제품들은 일단 그런 검사를 다 하고 본사에서 아주 철저하게 까다롭게 보고 런칭을 시키기 때문에 믿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또 남극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품이 좋은 걸 알았어. 알겠다.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유통은요, 제품이 하나 만들어지면 총판,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총판에 가기 직전에 뭐가 있냐면 광고가 들어가고요. 중간중간 유통비가 들어가서 소비자에게 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형 할인마트에서 많이 구매를 하죠.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줄여놨고요. 근데 아메이는 아예 중간 단계도 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접 판매죠. 누구한테? 나 같은 ABO,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인 소비자 겸 회원에게 직접 판매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ABO의 혜택은 뭐야? 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물건을 캐시백을 받는데 이 캐시백이 OK 캐시백 정도의 캐시백이 아니라요.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업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100% 만족 보증 제도까지 있습니다. 이걸 바로 ABO 사업가의 권리이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오늘 오시다가 아마 저기 매장에서 아마 쇼핑을 좀 하셨을 텐데 기존에 내가 왼쪽에 보시면요. 코스트코, 이마트몰 쿠팡, 지마켓, 신세계몰 쿠팡 이런 데서 내가 필요한 오메가3도 사고 샴푸도 사고 주방세제도 사고 화장솜도 사고 여러 가지 항목을 내가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디로 옮겨오시면 되냐면 마트를 바꿔서 한국 아메이 마트로 오시면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이 좋고 제품이 환경에 해가 되지 않고 나한테도 맞고 그래서 오시면 캐시백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 아메에서는 지금 20만 포인트가 되면 가장 최저 레벨인 3% 캐시백이 들어와요. 그럼 9,000원 정도가 캐시백이 되는데 여기는 OK 캐시백은 어떻게 되죠? 0.1%죠. 저기는 300원 들어옵니다. 300원, 330원. 엄청난 330원과 9,000원은 거의 몇 배 차이예요? 30배 차이죠. 근데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까지 하면 한 15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훨씬 캐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소비에 들어가고요. 동영상 하나 볼게요. 모처럼 술 약속이 없는 날이었어. 이른 저녁부터 집에 와서 오늘만은 야식을 먹지 않겠다 다짐하고 누워있었거든. 근데 하필 그때야 울리는 어김없이 떠오르는 치느님의 곱고 고운 자태. 마침 수중에 있는 2만 원. 그런데 나는 치킨을 시키지 못했어. 그 이유는 BBQ 마라 치킨. 2만 원의 선을 처음으로 깬 신제품이야. 2만 원하고도 900원 더. 근데 있잖아. 최근 닭의 산지 가격은 900원까지 내려갔어. 근데 치킨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줄게. 자, 농가부터 간다. 달걀은 병아리를 거쳐서 닭이 돼. 병아리는 약 500원이고 백신도 필요하고 사료도 먹여야 하고 온도도 유지해야 하지. 다 합쳐서 생산 원가는 한 마리에 2,000원 남짓이야. 그러나 1.5kg짜리의 닭 한 마리는 평균 1,800원쯤 무조건 적자야. 가공업체는 도축, 가공한 생닭을 약 3,600원에 넘겨.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걸 갖다가 치킨집에 4,5,000원에 건네. 뭐야, 그럼 범인은 치킨집 사장님? 자세히 들여다보자. 생닭이 치킨으로 변신하려면 필요한 게 생각보다 많아. 닭, 파우더, 기름, 양념, 무, 콜라, 포장지. 이 모두를 독점 공급하는 것은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야. 거기에 인건비, 배달비, 임대료, 광고비까지. 한 마리 팔아서 남는 건 3,000원. 에게, 여기까진 대충 짐작했지.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어. 농부가 필요한 병아리, 백신, 사료 등등. 이 모든 걸 생산하는 곳은 다름 아닌 가공업체. 우리나라에서 닭을 키우는 농가 대부분은 가공업체의 수수료를 받고 닭을 키우는 위탁 농가거든. 그걸 통칭 계열화 사업이라고 해. 한마디로 혼자 다 해먹는다는 거지. 이런 구조에서는 계열화 사업자의 이익에 따라 시장 가격이 결정돼. 이게 바로 닭은 많고 닭값은 비싼 진짜 이유야. 닭의 원가는 애초부터 중요하지 않아. 닭을 파는 것이 아니거든. 닭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부자재를 팔고 닭을 키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사육 환경을 팔고 그럼에도 닭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기업들. 닭 산지 가격이 사상 최저를 기록할 동안 지난해 업계 최초로 2개의 브랜드가 매출 2천억을 넘겼어. 그리고 가공업체 H그룹은 최근 축산기업 최초로 재벌에 무려 자산이 9조 9천억 원. 병아리 부화시설, 사료공장, 사료를 수입하는 해운회사, 동물 관련 제약회사, 유통시킬 홈쇼핑까지 몽땅 소유하고 이제는 그 손길을 돼지에게까지 뻗고 있네. 대신에 자영업자들은 하청업자로 전락해버린 지금 여기. 치킨 공화국.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치킨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비단 치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돈을 쓰는 모든 생필품들이 결국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대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메 사업이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볼게요. 이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길 가다가 가양역에 내려볼까 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다 누가 여기에 소개를 해서 줌 링크를 보내주시거나 이 자리에 모시고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을 스폰서라고 하고요. 스폰서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들어봤고 나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나도 친구 2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강의를 들어봤는데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아메 제품이 질도 좋고 또 가성비가 좋으니까 쓰면 캐시백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 같이 한번 써보지 않을래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 달에 그래서 20만 원씩 다 썼다고 20만 포인트씩 다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면 누가 캐시백을 이번 달에 가장 많이 받아갈까요? S. 저는 이 질문을 진짜 이제 필드에서 사업 설명할 때 많이 하거든요. 누가 가장 많이 받아가냐면 저는 사실 이 S가 받아갈 거라는 강한 고정관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2개는 그거예요. 아메 사업 하려면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된다. 사람들 많이 끌고 와야 돼. 그리고 잘 팔아야 돼. 근데 난 둘 다 못해. 전 진짜 지금은 그나마 나이도 먹고 주변 머리도 좋아지고 암에 사업하면서 약간 융통성도 늘어나서 괜찮은데 옛날에 정말 딱 그냥 인간관계 제 범위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돈을 못 꿔요. 돈을 뭐 100만 원도 못 꿔요. 100만 원이 뭐예요? 10만 원도 못 꿔요. 왜?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고 오기까지 한 1년이 걸렸어요. 근데 딱 와서 이 사업 구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쉬운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혜택을 전달을 해주는 사업이네라고 인식이 됐고요. 그럼 어떤 혜택을 어떻게 전달을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 20, 20에서 80만 원이면 S는 80만 원이 6% 레벨의 캐시백이기 때문에 48,000원의 캐시백이 나오는데요. 이걸 다 가져가면 안 되고 S의 그룹엔 내 그룹이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그룹에 이 캐시백 부분을 빼줘야 되죠. 나는 60만에서 6% 36,000원인데요. 이것도 내가 다 가져가면 안 되고요. A, B의 지분이 있습니다. A, B의 지분은 각각 3%. 3% 곱하면요. 20만에 3%는 6,000원. 6,000원씩 A, B를 나눠주고 나면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게 되고요. 나의 캐시백은 24,000원이죠. S는 내 그룹에 있는 36,000원의 캐시백을 빼면 12,000원이 됩니다. 저는 이 표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뭐냐면 S의 수입이 많다. 그러면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손해다. 이런 고정관념이었는데 실제 이게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은 이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수입이 훨씬 많게 되는데 수입이 역전이 되고요. 그리고 왜 많으냐면 S가 나에게 한 명에게 전달할 때 나는 A, B 2명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의 역전은 굉장히 수시로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24,000원 벌자고 지금 수요일 날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룹을 키워볼게요. A, B, C, D 4명의 친구에게 전해서요. A도 그 친구에게 전달을 하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전달을 하고 해서 A, B, C, D 4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그룹에서는 400만, B그룹 300만, C그룹 200만, D그룹 100만. 굉장히 아름답게 400, 300, 200, 100 이렇게 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두 그룹이 600, 400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일단 4명의 친구에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1,000만이 됐다고 할게요. 나는 이번 달에 외국에 나가 있어서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럼 캐시백이 얼마가 되는지 각각 그룹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400, 300, 200, 100 해서요. 1차 보너스의 최고 레벨이 21% 캐시백이 됩니다. 그러면 210만 원인데 210만 원을 내가 다 가져가면 안 되고 A, B, C, D 그룹만큼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게 되면 A그룹은 15% 레벨인 60만 원, B그룹 12% 36만 원, B그룹 36만 원, C그룹 9% 18만 원, D그룹 6만 원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120만 원이에요. 나는 1000만 원에 21% 2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90만 원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90만 원이라는 돈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코로나 때 국가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라에서 돈을 한 2번 받은 적 있죠.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얼마씩 받았더라? 100만 원? 그쵸? 100만 원 받았나요? 50만 원? 인당 받았는데. 그쵸? 그래서 한 200만 원 가까이 받기도 하고 또 코로나 걸리신 분도 코로나 걸렸다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2번 받았어요. 어떠셨어요? 꽁돈. 생각지도 않은 꽁돈. 좋죠. 아메이 사업을 해가지고요. 난 하나도 안 썼어. 제품도 하나도 안 썼는데 90만 원이 딱 들어와요. 어때요?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90만 원 제가 물가 상승률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PB, BB 개념이 있고 또 여기에 브론즈 빌더 20%, 30% 업까지 하면요. 실질적으로 90만 원이 아니라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와요. 저희 파트너사님들 보니까. 이 금액이 좋은 건 뭐냐면 매달 나오고요. 평생 나오고요. 증가되고 상속되는 거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 200만 원 정도는 다 버시거든요. 시간당 최저시급만 받아도 한 달에 뭐 한 25일 일해도 200만 원 다 넘어요. 중요한 건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일본어 통역을 하는데요. 프리랜서로 하다 보니까 시간당 페이는 괜찮고 뭐 한 달 내내 통역은 할 수도 없어요. 일이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일주일, 많으면 한 열흘, 통번역까지 해서 한 보름 이렇게 하면 남들 그 월에 받는 것만큼 받아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근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직장은 한번 들어가면 그래도 잘릴 것에 대한 위험이 없잖아요. 프리랜서는 계약한 기간이 끝나면 계속 제가 어플라이를 하고 또 이력서를 내고 저랑 계약한 회사를 찾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수입이 끊기면 난 제로다라는 불안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할 때 처음에는 이 수입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메인잡의 수입과 아메이 수입이 거의 비슷해지기 시작하고 또 어떨 때는 아메이 수입이 더 많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인세 수입이 주는 삶의 안정감이 이런 거구나. 실질적으로 매달 나옵니다. 평생 나옵니다. 그리고 증가하고 상속되거든요. 저는 이 구조를 어디서 느꼈냐면 일본 가서 느꼈어요. 제가 에메랄드까지 하고 이제 일본에 저희 남편 따라서 이제 지사 생활로 가게 됐는데 3년을 놀다 왔는데요. 미팅 한 번도 못 나왔고요. 제품 쓸 수도 없었고요. 일본 아메이 가서 저는 사서 썼어요. 필요한 거는. 거기서 사서 쓰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달해 놓은 파트너들이 열심히 하니까 저것보다 훨씬 많은 인세 수입이 계속 나오고 연말 보너스까지 받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입이 이렇게 인세 수입처럼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계속 떨어지면서 써야 되죠. 아무리 지금 뭐 AI가 발전하고 이래도요. 사람은 생필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쓸 수밖에 없는 게 치약 칫솔이잖아요. 여기 이제 군인분 한 분 계신데 전쟁이 났는데 만약에 치약 칫솔이 보급이 안 되잖아요. 전쟁 치기 전에 다 죽는데요. 입냄새로. 그래서 생필품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빨을 못 닦으면요. 사기가 떨어져요. 사기가. 그래서 생필품은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4인 가족이 쓰는 생필품의 가격이 보통 한 6억. 아주 미니멈으로 잡아. 6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6억이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의 비즈니스로 창출이 되는 비즈니스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고요. 신제품 늘어나죠. 회원수 늘어나죠. 경험이 늘어나니까 수입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늄이 되면 이제 정식 사업가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한 연봉 4천에서 연수익 5천 정도가 되고 아마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신 분들은 지금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3.3% 낸 거 이 경비로 다 하면요. 또 다 캐시백을 또 다시 환급 받습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1000만이 계속 떼굴떼굴 굴러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되면 굉장히 삶의 안정감이 느껴지죠. 근데 제가 아까 기준을 뭐라고 했죠? 정식 사업가의 기준은 1000만을 1년에 6번 한 플래티늄인데요. 이 이상의 하이피는 내가 몇 명의 친구를 플래티늄 만들었느냐로 이제 판가름 납니다. 근데 2명의 친구, 오늘 강의를 듣고 이렇게 가다가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2명은 있어요. 2명 없으시다고요? 사귀시면 돼요. 사귀어서 5년 동안 2명 사귀어갖고요. 5년 동안 나도 열심히 하고 그 둘을 도와서 플래티넘 만들잖아요. 사파이어 됩니다. 사파이어는 연봉 얼마? 연봉 한 6, 7천 정도 되고요. 한 명의 친구를 더 늘렸어. 에메랄드. 연봉 한 8천 정도가 됩니다. 에메랄드까지 하고 나서 제가 일본 갔을 때 일본 나카지마 가오루 강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듣고 이 새토리숲계 농사 짓는 데 가서 같이 농사도 짓고 그리고 퀸미팅도 같이 가고 이랬던 경험이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진짜 한국에서 에메랄드 하고 비즈니스 하나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가서 정말 놀면서 이렇게 미팅 다녔어요. 미팅 다니는 동안도 계속 인세 수입이 들어왔죠.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핀입니다. 3명이 아니라 3명의 친구를 더 늘려서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플래티늄은 한 연수입으로 얘기하면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3천만 원 벌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몇 명을? 6명을. 그럼 다이아몬드 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 한 연봉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이제 그룹의 한 대기업에 임원 정도의 그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 비즈니스 클래스 태워주고요. 연 3회 해외여행 가게 되고요. 저는 아메 사업을 저희 큰애가 굉장히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가려고 했을 때 시작을 해서요. 그때 이제 제가 여기서 배우면 뭘 배우냐면 꿈을 찾아라. 막 꿈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여기서 좋은 강의 듣고 가면 아이한테 꿈을 찾으라고 했을 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네 꿈이 아니다. 했더니 잠깐 꿈이 이렇게 사그라들었다가 중학생이 딱 됐는데 엄마는 그렇게 꿈을 찾으라고 해놓고 내가 꿈을 찾았다고 하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냐고. 그래서 진심인가 얘가? 그래서 그때 뮤지컬 극단에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막 찾아가지고 뮤지컬 극단에 보냈는데 중학생인데 저희 집은 성북구 쪽이거든요. 성북구 고대 근처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압구정까지 딱 한 번 지하철로 데려다 주고요. 네가 원하면 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랬더니 주말마다 거기를 그렇게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막 찾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첫 공연 가서 이 아이가 무대에 선 걸 보고 제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제가 왜 안 시키려고 그랬냐면요. 이 길이 험한 길이기도 하지만 끼가 없거든요. 제가 끼가 없고 저희 남편도 끼가 없는데 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괜히 엄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끼보다 너무 행복해하고 또 트레이닝을 받으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는 커서 지금 대학교 졸업반인데 연기과에 들어갔고요. 당장 이번 주 내일부터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4학년 졸업 공연을 주인공을 맡아서 하게 되고 이제 잘 성장하고 또 그 뒷받침을 제가 아메에서 하고 있고요. 이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2013년 2월 1일.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저희 둘째가 덜컥 생긴 날이에요. 이것도 여행을 아메에서 보내준 여행이에요. 그때 바디키 그 BCCP였는데 거기에 제가 뽑혀가지고요. 태국 푸켓을 보내줬어요. 부부 여행으로 본사에서 보내줬는데 본사 그 부부 제가 결혼하고 부부끼리만 여행 간 게 처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흥분했나 봐요. 그래서 둘째가 덜컥 생겨가지고요. 둘째가 이렇게 발레를 하는 친구로 컸고 지금은 이 친구도 역시 한 1학년 때부터 발레를 하고 막 2학년, 3학년 때부터 전공을 하겠다고 저를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전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을 돌리더니 그래서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1년 정도 되니까 전공을 안 하겠다고 저를 또 쪼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뭘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된다. 6학년 때까지는 계속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통 예체능 시키는 엄마들이 어떠냐면 특히나 발레는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지금 이제 콩쿨 시즌이거든요. 한 4월부터 한 9월까지 콩쿨인데 거의 한 달에 한 2번씩 나가요. 2번씩 나가면 한 번 나갈 때마다 골프 라운딩 들어가는 것 이상의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작품비 내죠, 뭐 의상비 내죠, 레슨비, 개인 레슨 엄청 들어가는데 제 주변에 이제 이 아이 주변에 그 발레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엄마들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하다가 그만둘까 봐 엄청 고민해요. 하다가 그만두면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시켜요. 왜? 아무래도 맨날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예체능을 꼭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가 몸에 배잖아요. 특히나 체육 이쪽은 음악도 그렇겠지만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계속 하기 싫어도 공부도 그렇지만 엉덩이를 붙이고 계속 해야 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가 멘탈이 굉장히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만 가지고도 혹시 나중에 발레를 하지 않더라도 너의 삶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어서 제가 든든하게 뒤에 아메이라는 백이 있기 때문에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계속 상을 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의 삶이 아메이로 인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서포트해주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저예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세미나에 나왔던 아메이 미팅에 나왔던 사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참 10몇 년 전인데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0년이 지나가지고요. 저기 계시던 분들이 다 다이아몬드 이상이에요. 제가 뉴 에메랄드 됐을 때 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랑 사진을 찍은 거고요. 제가 아까 일본어 통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메인잡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메인잡과 또 아메이 비즈니스가 만나서 2015년에는 세토리 루스케, 제가 초창기에 세토리 루스케 그 테이프, 그때 테이프 시절이었는데 테이프를 성내에 있는 앞에 서점에서 사가지고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외울 만큼 들었어요. 그걸 들었는데 오실 때 제가 또 어떻게 좋은 기회로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통역을 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방송반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고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고, 이건 최근에 작년에, 잠깐만요, 옷 좀 입힐게요. 최근에 바디 프로필을 본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진짜 운동은 하고 있었는데 몸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맨날 미루고 있었는데 본사에서 와가지고 찍겠냐고. 그래서 찍겠다고. A7070이 제가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또 기록을 남겼던 사진인데, 저는 아메이 사업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우주연으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제 이름 석자로 제가 10년 후에도 더 10년 후에도 계속 발전하면서, 저는 한 10년 후에 다시 한번 찍을 거거든요. 그때는 등에 약간 근육 쫙 만들어가지고 뒷모습으로 찍을 생각인데, 계속 무언가를 발전하고 꿈꾸면서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이라 너무 좋고요. 이 아메이 사업은 또 여행이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삿포로 가서 저희 찍은 사진, 저희 엄마는, 저희 친정엄마 사진 보시면 거의 80이 이제 다 되셨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웃지 않습니다. 맨날 어디가 아프다 이러는데 여행 가시면 환하게 웃고요. 또 꾹꾹 간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좋아하시죠. 이건 아까 초반에 봤던 시드니예요. 내년에는 시드니입니다. 올 9월부터, 다가오는 9월부터 1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여행 그 비전 트립 때문에 여행 가기 너무 쉬워진 거 아시죠? 첫 여행도 훨씬 쉬워졌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여행은 거저 갑니다. 큐를 3개만 늘리면. 그렇기 때문에 뭐 점수 계산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본사에서 어떻게든 많이 보내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행 다 가셔야 되고요. 저는 이분, 저희 모교의 또 명예교수신데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뭐라고 했냐면 60세부터 인생이 시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오래 살고 이래가지고요. 저희 나이에 17살을 빼야 예전 나이랑 똑같대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다 20대, 30대시죠, 여기. 여기는 깐난하게 응애하는 깐난애기가 있네요. 그래서 60세부터 인생이 시작인데 꼭 필요한 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 그 일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이라도 어디 가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독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속 이 사고가 넓어져야 되니까 독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세 번째가 좋은 커뮤니티.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60 이후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도 뭔가 발전하고 도전하길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 계속 나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 강의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수석 다이아몬드시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정말 뭐 에메랄드 피라미의 사업 설명을 들으신 거고,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의 삶이